안녕하세요. 친절한 시행 이제 46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각자 저희 개인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하나은행에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JP금융고사의 정승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활경제교육을 제공하는 복숭아나무의 이봉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3월도 둘째 주가 됐고 전쟁 발발하고 나서 주유 기름값도 많이 오르는 요즘 시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요즘은 그냥 책 읽고 있는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방송통신대학에서 이제 음, 영어 독서 이것 때문에 되게 좀 머리가 아픈 상태입니다. 네. 근데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좀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기름값이 네. 너무 차이 나니까 음.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뚜벅이니까 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사실 이제 교육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많이 다녀야 되는 시점인데, 저희 광주 지역에서도 경유값이 휘발유를 앞질러서 거의 뭐 1,700, 그러니까 1,500원대 정도에 사다가 200원 정도 올라서 1,700원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렴한 데고 오히려 이제 뭐 2,000원까지도 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뭐 그래서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여수에 있는 그 교육기관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좀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뭐 20몇 개 기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해줄 수 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혹시 교통비는 지원되나요? 그랬더니 우등고속에 준하는 비용으로 지원을 해주시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의 걱정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주저주저 했었는데 아무튼 요즘 기름값이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오늘 중동 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빚내서 투자했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사는요. 헤럴드 경제 1억 넣으면 매달 150만원 따박따박 준다고 금감원에 무시무시한 경고 나왔다. 왜? 라는 3월 9일자 헤럴드 경제신문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은요, 사실은 상장 지수 펀드 ETF의 투자자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광고를 하는데 이 광고의 내용이 마뜩지 않게 약간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일부 광고에서, 물론 일부겠지만 예금만큼 안전한데 수익률 높은 만기 채권 ETF 부상 1억 넣으면 월 150만원씩 따박따박 등 문구로 상품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투자 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부적절한 표현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ETF라는 것이 이 기초자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투자 수익을 돌려주는데 그 배당금이 지급이 되는데 당연히 ETF 이 지수는 결국은 자산이 감소할 수도 있고요. 기초자산이 하락하게 될 경우는 손실도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꼭 아무래도 이러한 광고를 고지고대로 믿고 투자하시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인지 사실은 빚내서 투자했는데 증시 급락속 개미들 강제천상 공포라는 헤럴드 경제신문 3월 9일자 놀란 날짜의 기사입니다. 사실 오늘의 기사 내용들이 굉장히 큰 이슈들이 되게 많은데요. 5일 미수금 대비 강제 매매율 6.5%였다라고 합니다. 2023년 10월 이후 최대라고 하는데 반대 매매가 하락 압력이 확대 가능성 때문에 강제 처분 대비 매도 가능성이 좀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전쟁이 반발하고 나서 굉장히 좀 떨어졌다가 갑자기 또 올랐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다시 또 사야 된다라고 하면서 빨리 끝날 것처럼 생각하고 빚내서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가가 다시 급전직하하면서 증거금이 부족해지면서 강제 매도 물량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하방 사이드카가 발동이 될 정도로 증시에서는 굉장히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은 월요일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그 배경 중에는 사실은 이란에서의 전쟁 영향이 좀 있는데 중동 정세를 좀 분석을 좀 해보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최근 중동 상황이 단순하게 이제 지역 분쟁, 처음에는
쉽게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는 전면적 위기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처음에는 2월 말에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면서 사실은 그 지도부를 교체를 했죠. 모스타바 하메네이라는 이번에 둘째 차남이 결국은 승계가 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커진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리스크가 발생이 됐다라는 내용이죠. 일단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20%를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인데 우리나라에게 특히 더 영향을 미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중동, 대만, 일본 등등은 이쪽에서 나오는 기름이 대략 50% 이상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축분은 저희나 일본이나 굉장히 많은 비축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121분, 151분 이런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밖에는 비축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오히려 더 적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러시아산 정유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유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가해지면서 과연 장기적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나리오 전망으로 봤을 때 낙관적 전망으로는 일단 G7 국가들의 전략 비중의 방출이라든지 외교적 해결 등을 통해서 일단 현재 90에서 100달러 선에서 안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비관적인 내용은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 결국 140달러 돌파해서 비관적으로는 한 200달러까지도 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200달러면 사실 3배 이상 오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에너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한국으로서는 물가가 결국 오르게 되겠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결국 가격들이 대부분이 다 같이 오르는 거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소비가 위축이 될 테고 경상수지로는 악화로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까지도 치솟은 아무튼 힘든 상황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경제에서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트럼프가 제도한 그 관세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연준해서 지금 현재 의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이러한 리스크들이 있어서 과연 앞으로의 상황은 과연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지난주 방송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4주 이내에 끝난다라면은 굉장히 좀 트럼프 선수도 굉장히 괜찮겠지만 결국 진짜 한 달이 넘어간다라면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내 가정 경제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특히나 이 돈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주위에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따로 없습니다. 그 대신 지금 의심을 받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완전히 보도된 건 아닌데 인터넷에서 무슨 여러 가지 관련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트럼프 관련된 되게 불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나 봐요. 우리나라에 보도는 안 됐지만 미국 쪽으로는 보도가 됐고 어떠한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침공이었다는 거죠. 이란이. 네, 맞습니다. 근데 이란 입장에선 지금 바로 항복하기 좀 그렇거든. 그쵸. 모양새가 네. 무릎 꿇으면서 형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곤란하거든. 신장 국가인데 아니 지금 믿음을 버려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쵸. 그럼 좀 상대방 생각도 해주면서 침공도 해야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쥐를 몰려두고 하더라도 막다른 골목에 하면 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그쪽에서는 큰일이고 정말 실질적으로는 큰일이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졌으니까 참 뭐라 그럴까요? 아직 저한테는 피부에 와닿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관련 업종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은 이제 주유소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시대요. 그러니까 200원, 300원 올리니까 그쵸. 부당 이득 취하는 거 아니냐. 근데 주유소가 시스템이 그렇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올리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쵸. 정유사 받는 자동으로 연동돼 네. 있대. 정유사에서 납품받은 거 더하기 마진 더해서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래. 근데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압류도 안 했는데 이런 입장인 거고 주유소들은 아니 정유사가 시켰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유사에서 안 준다? 계약 갱신은 안 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때문에 여러 사람이 힘든 거죠. 그러네요. 예, 제가 준비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1억 넣으면 네, 한 달에 150만 원 네네. 준다. 근데 요 내용이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보도자료인가 해서 한번 검색을 지금 하다가 비슷한 걸 찾았는데 그 내용은 없더라고요. 네. 지금 최근에 보내드린 내용입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이 내용을 오늘 먼저 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꽤 돼가지고 이거 하다 보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요. 배포가 2026년 3월 6일입니다. 네. 그리고 보도는 배포라는 게 우리한테 배포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배포한 거예요? 언론에? 아니, 언론사한테 배포한 겁니다. 네. 그리고 언론사가 보도하는 것이 2026년 3월 9일 월요일에 보도한 거였는데요. 제가 월요일 기사를 못 봐서 그런지 전 오늘 거 본다고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오늘 기사에서 못 찾았어요. 경제 기사에서.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도된 보도 자료입니다.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수익 물음표, 원금 보장 물음표, 그런 건 없다 느낌표.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기사인데 경제 기사에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중동 혼란 틈탄 투자 사기 기승의 대비입니다. 소비자 경보 반려. 아래쪽에 보시면 소비자 경보에 등급이 있습니다. 주의, 경고, 위험. 주의가 제일 좀 덜한, 경한 곳이고요. 위험이 가장 중한 것인데 지금 주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경한. 그래서 피해가 났다가 아니고 대비인데 대비하는 이유가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기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번 이 내용은요. 금융회사랑 거래하시면서 피해 생긴 게 아니에요. 금융회사가 아닌 곳, 비제도권, 흔히 얘기하는 유사수신과 관련된 겁니다. 자, 여기 내용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어디에 돈 넣어서 수익 보시는 거 좋아하시겠지만 공격보다는 수비가 중요합니다. 요즘 그렇죠. 저 WBC 보시나요? 네, 뭐 보다 재미없어서 있잖아요. 안 보고 있지만. 그렇죠. 홈런 못 쳐서 진 게 아니라고. 왜요? 점수를 내줘서 진 거라고. 저는 안 봤지만 어제 대만하고랑 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좀 보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라는 거야. 중요한 거는 공격이 아니라 수비가 받쳐줘야 됩니다. 수비가 인류팀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배경이 중동 상황에 따른 시장 혼란을 틈타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저희가 이런 주제 다루면서 항상 내놓는 키워드 두 가지잖아요. 원금 보장과 고수익. 가짜 뉴스 유포하는 요즘 저 인터넷 환연 중에 요즘 AI로 쉽게 만들 수 있죠.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국 항공모함이 뭐 공격받았다 이런 식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불법 유서 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 봤다가 아니고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법 유사 수신 행위입니다. 사실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불법 법을 어겼다죠. 유사 수신 행위. 유사 수신을 알려면 수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 수신은 뭐라고 그랬죠? 돈을 받는 거. 그렇죠. 근데 그냥 개인이 제가 친구한테 친구야 나한테 100만 원만 줘봐. 이거 수신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야, 언론에서 나온 수신은 반드시 누가 돈을 받아야 된다? 금융회사가 금융회사가 돈을 받는 것을 수신이라고 그런다. 네. 그러니까 유사 수신이라는 것은 금융회사 비슷한 곳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가 아닌 곳이 돈을 받는 게 유사 수신이고요. 불법이라는 게 뭘까요? 금융회사가 아닌 것도 돈을 받을 수는 있어. 하지만 법이 있다는 거죠. 그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자, 보니까 불법 업자들이 변동성이 확대된 현 상황에서 안전자산이나 확정 수익을 추구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투자자에게 접근하면, 예를 들어서 저 아랍에미레이트의 왕자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데 이걸 찾으려면 돈이 조금 필요한데 달러가 없대. 그래서 100만 원만 지금 여기다 넣으면 10배로 불려주겠다. 옛날에 유행했던 아프리카 왕자 얘기입니다. 이거 네, 아프리카 그렇죠. 다이아몬드 광산 얘기. 예, 광산도 있었고 아주 희한한 것들이 많죠. 자, 그때 아프리카가 등장했던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아프리카를 가봐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때 당시로는 우리 흔히 이제 직항 항로 있잖아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나왔던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호재성 가짜뉴스를 꾸며내서 투자자를 현혹합니다. 항상 말씀드렸어요. 금융감독원은 시장 혼란에 편승한 민생침해 범죄 예방하고자 최근 발생했대요. 불법 유사수신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아래쪽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이게 공표가 나왔지만 신문방송이 방송 안 했잖아요. 네.
신문에도 안 나오고 경제 기사도 지금 오늘 못 찾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도자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보니까 소비자 유의사항, 지금 요 파일 열어보고 계신가요? 네. 보시면 소비자 유의사항 대응 요약 1, 2, 3번이 있습니다. 1번 고수익 물음표, 원금보장 물음표, 그런 투자 없다는 느낌표, 항상 기억. 그리고 온라인상 2번 가짜 투기 성공 수기에 속지 않기. 이거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가짜 투기 성공 사례인지 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봐야죠.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기사네. 근데 어떤 사람은 와 그런 게 있어? 항상 제가 이럴 때 무슨 동물, 곤충을 말씀드리죠. 불나방. 불나방이라는 거예요. 자, 3번은 신기술 개발 사업 등 생소한 분야는 꼭 확인.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신기술입니다. 요즘 또 국가에서 밀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인공지능하고.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신기술, 국가에서 밀어주는 사업인데요. 요거는 별도로 나온 사모펀드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시스템보다 2배 레버리지가 걸려있어요. 이딴 소리 하면 걸려들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불나방이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소비자한테는 그런 게 어울린다는 거죠. 좋아하시니까요. 그래서 피해도 생긴다는 거죠. 자, 유사수신 혐의업체. 고발당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아직 확 밝혀지진 않은 것 같아요.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사기 행태. 첫 번째, 허위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사수신 행위. 예전에는 이게 신기했어요.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깔아주면서 자, 투자하시면 돈이 왕창 늘어나요. 그래서 돈을 조금만 넣어보세요. 넣어봤더니 이자가 막 들어와. 내 핸드폰에 막 찍혀. 와, 진짜네? 왜냐하면 그때는 어플 만드는 것도 힘들고 서버 관리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었거든. 근데 요즘은 그렇게 돈을 많이 쓸 필요도 없죠. 어떻게 하면 돼요? AI가 재미나이야. 내가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하루에 1%씩 이자를 주는 그런 화면을 만들고 싶어. 알고리즘 짜줄래?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이제는 코딩도 안 배우면 되니까요. 자, 소비자를 유인한 주요 키워드입니다. 자동투자, 샵 자동투자, 샵 프로그램 매매, 샵 주가 지수 투자. 이게 뭐예요? ETF지. 샵 주식 투자, 샵 고배당, 샵 원금 보장. 제가 항상 말씀드린 키워드 다 나왔죠. 불법 업체가 자체 제작한 가짜 금융투자 프로그램. 돈 넣은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스마트폰 화면만 만들 수 있으면 돼요. 이것으로 고수익 원금 보장을 약정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취. 대부분 어떻게 한다고요? 못 믿겠죠? 사실 저희도 설명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 돈을 조금만 넣어보세요. 10만 원만 넣어보세요. 5만 원만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세요. 라고 사기를 치는 거죠. 자, 허위 투자 프로그램이에요. 불법 업체가 자체 제작한 가짜 자동 매매 프로그램. 실제로 자동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쁜 우리 주식 투자 그래프 있잖아요. 차트. 그거 비슷한 그림만 주면 사람들이 어때요? 눈이 돌아간다는 거죠. 아래쪽에 예시만 계속 보겠습니다. 보시니까 아래쪽에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투자 프로그램 등을 통한 유사수신 행위, 자체 개발 투자 프로그램. 얼추 화면 보시니까요. 어때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세련됐나요? 그렇지는 않죠. 너무 허접하죠. 그런데 이런 데 돈을 넣는다는 게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 화면을 보고 돈을 넣는데 자, 오른쪽에 보니까 불법 업체의 고수익 원금 보장 약정이 있네요. 고배당을 약정합니다. 투자금의 10% 상당 매주 배당. 그러면 10주면 원금 회수네. 매주 10%를 준대. 와, 씨. 자, 원금 보장 약정이 있네요. 기한 이익의 상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 세상으로 말도 안 되는 용어, 원래 있는 용도죠. 왜 금융 용어가 다 어려우니까. 기한 이익의 상실. 이렇게 써놨네요.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변제의 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이거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대출 계약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은행에서 돈 빌리고 하루라도 늦으면 내일까지 당장 다 갚으세요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걸 갖다가 이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저희들이 안전하다. 이거 약속 안 지키면 저희들은 분명히 드립니다. 바로 갚아야 왜? 됩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약정에. 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 모르시는 분들 어때요? 와, 그러니까 안전한 장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두 번째 카테고리에 뭐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기술입니다. 신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그 자금 모집.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국민 성장 펀드가 있습니다. 저 항상 똑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핑계로 분명히 사기칩니다. 국민 성장 펀드가 있는데요. 이게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금방 마감이 됐네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거는 국가가 발표하는 게 아니라 요게 좀 자체적으로 하는 새로운 펀드가 또 있어요 라고 사기를 치는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를 유인한 주요 키워드입니다. 아까하고 뭐가 다른지 보십시오. 샵 원금 보장, 샵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 하면 생각나는 대기업 뭐가 있죠? 현대자동차죠. 그렇죠. 샵 드론 투자. 드론 얘기하면서 뭐 얘기할까요? 자, 지금 뭐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잘 나갈까요? 잘 나가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샵 아트테크, 샵 미래전망, 샵 확정복리상품, 샵 고정수익률. 고정수익률 정말 슬프네요. 샵 인플루언서. 무슨 소리입니까? 인플루언서도 하고 있다. 몰래 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유튜브 등의 가짜 투자자 후기 인터뷰. 가짜 투자자 후기는 뭘까요? 인플루언서가 했겠죠. 요즘은 이것도 쉽다고 그랬죠? 네. 딥페이크. 안녕하십니까? 맞아요. 조인성입니다. 저희 지금 유튜브 찾아보시면 그 가짜 화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얼추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인터뷰 등을 허위로 게시해서 홈페이지 단톡방으로 유인, 투자금을 가르친 뒤 페이지 단톡방을 폐쇄하고 참조한다. 요즘은 사람들이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계속 검색해보면 이상한 게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거 들키기 전에 예전에 사기칠 때 5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사기쳤는데 요즘은 주기가 엄청 짧아졌다는 얘기죠. 빨리빨리 챙기고. 그래서 옛날에 뭐가 나왔죠? 강남 테헤란로에서 뭐요? 깔세. 맨날 깔세 나왔잖아. 깔세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확실히 이 금융투자에 관한 유사수신 행위의 사기가 주기가 되게 짧아졌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짜 투기 성공 후기. 성공했어요라는 되게 많습니다. 저기 그림 한번 보죠. 혐의업체 배우를 섭외해요. 재현 배우예요. 촬영한 가짜 투기. 요즘 이거 만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딥페이크가 너무 싸니까. 그치. 자, 고수익을 올렸다는 투자 후기. 유튜브가 있고요. 배우를 섭외해서 가짜 투기 섭외할 필요도 없다니까. 가짜로 만들어 준다니까. 자, 차명을 이용한 자금 모집, 출연, 출금 지연 후 항상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 넣었을 때 이익 나면 그때 출금을 해주면서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 넣으면 뭐라 그래? 이 금액이 처음 하셔가지고 이게 입금과 출금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일주일 걸립니다. 아니면 뭐가 걸립니다. 아니면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밀다가 나중에 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있네요. 여기 수소네요, 수소. 혐의업체 홈페이지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서 투자를 유죠. 컨퍼런스가 결국 뭡니까? 모객한다는 거죠. 잔뜩 모아서 사람들한테 강의하는 것처럼 하면서 모으는 겁니다. 유사수신업체의 홈페이지상 투자 유통. 그리고 오른쪽에 유사수신업체의 컨퍼런스 개최. 이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볼게요. 2025년 2분기 사업전략 세미나 개최. 수소경제 활성화 친환경 그린수소 사업 전략 논의. 그리고 수소산업 현주소와 미래전망 강의. 뭐랑 똑같습니까? 증권회사 세미나하고 똑같잖아. 그렇죠? 자, 그리고 부동산 컨설팅이 있는데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요즘은 아래쪽에 주요 피해 사례 보겠습니다. 간단히 볼게요. 네. 신기술 얘기네요. 신기술 개발 투자 가장한 자금 모집. 자, 친환경 수소에너지 개발업체인 갑에 투자해서 월 땡땡땡 만원의 부수입을 얻고 있다. 요즘 요건 새로 등장한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부수입이요. 부캐, 부수입. 되게 인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런 게 관심 있는 것들이 중장년도 있지만 청년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원금과 이자 보장. 이게 빨간색으로 쳐놨잖아요. 원금과 이자 보장. 이거 나오면 뭐예요? 다 사기. 원금과 이자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금자 보호 빼고. 근데 예금자 보호라는 내용도 대강 아시고 계시니까요. 자, 신기술 개발 투자가 가장한 자금 모집 두 번째네요. 업체 투자에서 안정적인 배당. 요번엔 배당이야. 아까는 크게 먹을 수 있다는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난 크게 먹는 거 무서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당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드론 생산업체. 아까는 수소였고 요번엔 드론이야. 항상 신기술이라고 했어요. 항상 최신 기술과 결합한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두 가지. 그 중에 하나가요. 사기치는 것. 유사수신이었죠. 자, 재테크 상담 유인 사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죠. 자동매매 프로그램 유사수신이요.
자, 자기들이 개발한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 요즘 뭐가 인기입니까?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이용해서 자동 매매 네, 하세요. 맞아요. 보신 적 있죠? 음, 그쪽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만들어 온 자동 매매 프로그램에 돈을 넣는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라고. 자, 지금 자신의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매 프로그램에 통해서 투자금의 10%를 매주 배당하겠다. 아까 그 사람이네. 그리고 네. 투자 약정서에 투자금 회수 요청 시 이의 없이 원리금을 상환한다.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한 이익의 상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늦게 이걸 상환하게 되면 저희들이 크게 혼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상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치게 될 겁니다. 자, 4번에 이렇게 됐네요. 예방. 유사소신 피해 예방하려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안 하는 거지. 자, 동그라미 1번. 고수익이면서 원금보장되는 투자는 없다. 고수익이면서 원금보장되는 투자는 없다. 평범한 진리래요. 그쵸. 자,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따라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 평범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원한다고요? 수익은 높은데 원금 보장되는 뭔가 그쵸. 새로운 위험은 새로운 낮아요. 뭔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상력이 뛰어나신 거예요. 판타지 세계에 사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온라인 수업하는 가짜 투자 성공 후기에 속지 않기. 온라인 수업하는 가짜 투자 성공,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니까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알게 되는 거지. 자, 동그라미 3번이요. 신기술 개발 사업 등 생소한 분야.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죠. 자기가 모르면 하지 마세요. 신기술이기 때문에 내가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맨날 새로운 게 나오잖아. 그래서 사기꾼은 항상 신기술을 들고 온다고. 자기도 모르면서. 요 신기술을요, 제가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요 신기술을 초등학생인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해보시라고. 못할걸? 그렇죠. 네, 그러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유사수신 행위 현황입니다. 오늘 500개 못하네요. 고수익 원금 보장 약속하면서 자금을 보습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 근절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금융감독 원장님도 지금 새로 원장님 맡으신 다음에 얼마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미리 나오는 거죠. 자, 민원 제보 많이 들어오고 있대요. 그리고 아래쪽에 표 한번 보죠. 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5년 유사수신 유형별 현황 수사 의뢰 기준. 그러니까 아직 결판이 난 건 아니에요. 수사 의뢰. 이 사람 이상한데 조사해 주세요. 자, 14건 53%가 신기술 신사업 가장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본 것 중에 국민성장펀드를 빙자한 유사수신 발견 못했거든요. 하지만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금융상품 가상자산 투자. 요즘 가상자산 투자라고 하면 누가 할까요? 안 할까요? 미쳤으니까 지금 내리꼬라 받고 있는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진짜로 우량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이 뭐예요? 기회지. 반값 됐는데. 안 그렇습니까? 네. 자,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게 26%. 자, 마무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하십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항상 제가 이럴 때 뭐라고 말씀드려요? 그건 성격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신의 성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보통 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주가가 올라갔다가 1000 내려왔다가 500 올라갔다가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당연한 속성인 거예요. 이걸 견디시는 게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투자자가 100시간 쓰신다면 그 중에 90시간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생각만 해야 됩니다. 고민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좋아하시는 누구요? 워렌 버핏. 자기 시간에 100시간 있으면 90시간 뭐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투자 안 한다고. 그 대신 노는 건 아니죠. 그렇죠. 생각하고 찾는 거죠. 그리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아주 그 중에 일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 보통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전쟁 났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죽는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많은 젊은 분들이 그 상실감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뭔가 좀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사실은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이나 가능한 투자 방법이지, 빚내서의 투자는 거의 절대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미래가 확실한 것은 어떤 것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정액제로든 뭐든 이렇게 장기 투자로 이렇게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면 여윳돈을 이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고 뭐 지금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한 몫을 잡게 하다는 생각은 좀 접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이션 많이 되면 그만큼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고 소비 물가들도 굉장히 올라가지면은 돈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건강관리 잘하는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